고전시가집 두 번째, 찬기파란가 배울 거예요. 찬기파란가는 글의 종류가 향가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고전 문학을 배울 때 이 작품의 글의 종류가 무엇이고 그 종류의 특성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향가는 신라의 노래예요. 자, 신라의 노래인데 이 전에가 고대가요였고 우리가 1강에서 배웠던 거, 자, 그 다음이 향가예요. 자, 신라의 노래인 향가는 그때는 그 전까지는 없었는데 이때부터 뭐가 있어? 형식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그래서 최초의 정형 시가라고 얘기하여 향가가. 그럼 어떠한 형식이 있냐면 4줄짜리의 4구체, 8줄짜리의 8구체, 그 다음에 10줄짜리의 19체라고 있는데 특히 이 19체가 오른쪽에 보시면 뭐라고 썼니? 가장 정제된 형식, 즉 형식상 완결성이 가장 뛰어난 게 19체 향가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 향가 중에서 19체 향가만 따로 빼서 사뇌가라고도 불러요. 그럼 어떤 형식이길래 가장 정제되었다라고 하냐면 기, 서, 결의 3단 구성을 지니고 있고 특히 결 파트는요. 결구라고도 하고 낙구라고도 해요. 마지막에 감탄사를 통해서 전체 시상을 집약한다던가 화자의 정서를 집약을 한다던가 자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이 향가도 우리가 1강에서 배웠던 고대 가요와 마찬가지로 배경설화와 함께 전승이 되는 노래인데 특히 이 향가는 향찰이라고 하는 우리 한문을 우리말의 어순대로 적은 향찰이라고 하는 표기로 지어졌기 때문에 고대 가요가 원래는 구전되다가 한문으로 번역됐다며 향가는 원래부터 기록되어서 향찰로 기록되어서 전달된 기록문화입니다. 자, 우리 핵심 콕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작품은 신라, 그렇죠. 신라의 노래니까 경덕왕 때 승려는 스님이에요. 자, 충담사가 화랑인, 자, 신라의 화랑 알고 있죠? 화랑인 기파랑을 찬양하면서 지은, 그래서 찬양해, 누굴 찬양해? 기파랑을. 자, 기파랑을 찬양하는 노래야. 이렇게 기파랑을 찬양하며 지은 19체 향가야. 자, 19체 향가라고 했으니까 기하고 서하고 결의 3단 구성임을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달, 물가, 숲을, 잣나무 이러한 자연물을 가지고 기파랑의 모습과 훌륭한 인품을 형상화, 즉 드러내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광명이나 염원을 상징하는 달을 통해서 기파랑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 부각하고 있는 시. 특히 맨 마지막에 나오는 잣나무는 이 잣나무는 원래 사철나무예요. 소나무처럼 사철 내내 이 푸르름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잣나무는 고결하고 강직한 기파랑의 인품을 부각하는 소재고 시련이나 역경을 나타내는 눈, 이 부정적인 눈과 이 잣나무의 대비를 통해서 자, 긍정과 부정의 대비이기도 하고 또는 무슨 대비이기도 하고 색채 대비이기도 하죠. 기파랑이 역경에 굴하지 않는 강직한 인물임을 드러내고 있는 향가. 그래서 우리가 이 찬 기파랑가에서는요. 기파랑의 훌륭한 인품을 어떤 자연물에 빗댔는지 알아야 되고요. 형식적으로는 기서결의 3단 구성, 결구, 다시 말해 낙구에 있는 감탄사의 역할 이런 걸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느껴곰 그랬어요. 자, 고전의 기본은 해석. 자, 느껴곰. 자, 느끼다가 흐느끼다야. 곰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의 뜻이야. 엄청 흐느끼면서 바라보았어. 뭘 바라보았어? 이슬 밝힌 달아리라고 했으니까 달, 다시 말해 달이야. 자, 여기 보니까 흐느끼면서 바라봐. 이슬 밝힌 달을 바라보고 있네. 흰 구름 쫓아서 떠나간 언저리에 몰이라고 하는 건 모래겠네. 자, 모래가 가느다란 물서리, 즉 물가 옆에 기랑의 즈이라고 하는 거는 모습이란 뜻이야. 기랑의 모습과 같은 숲을이여 그랬습니다. 여기까지가 기 파트고요. 어떤 상황인지 보겠어. 화자가 흐느끼면서 바라보는 거야. 왜 흐느끼겠어? 기파랑을 떠올리면서 흐느끼겠지? 흐느끼면서 달을 바라봤더니 흰 구름이 떠나간 그 근처에 모래가 가느다란 물가가 있고 물가 옆에 기랑의 모습과 같은 맑고 깨끗한 이런 숲을, 물에 자라는 풀, 자, 숲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달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우러러보는 대상이지요.
이거 기파랑이죠. 누구나 우러러보는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기파랑과 비슷해. 자, 물가. 자, 이 물가는 맑고 깨끗하지요? 그래서 맑고 깨끗한 기파랑의 인품을 나타내겠고, 그러한 물과 같은 기랑의 모습이 있는 숲을 그랬어요. 숲을. 그럼 기랑의 모습처럼 이 맑고 깨끗한 물에 사는 숲풀은요, 역시 기파랑의 어떤 파릇파릇하고 또는 맑고 깨끗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기 기파트에 기파랑의 부재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움이라고 있는데 왜 기파랑이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화자가 흐느끼면서 달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 기파랑이 현재 없기 때문에 흐느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지요? 그 다음 거 볼게. 1호 그랬어. 1호는 그 1호 냇가, 1호 나릿은 1호 강. 이거는 강의 이름이야. 1호 강, 제벽에 그랬어. 1호 강, 제벽에 자갈 벌에서 낭이 지니던. 낭은 누구야? 기파랑. 기파랑이 지니더시온, 즉 지니시던 그 마음의 끝이야. 이 마음의 끝을 존나라죠. 따르고 있다. 기파랑의 마음을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마지막에 아야 별표. 이게 뭐라고? 감탄사. 시상의 집약은 여기 있어. 아야, 자식가지가 잣가지야. 잣나무가지. 잣나무가지가 높아서 눈이 못 덮을. 자, 눈이 아무리 내려도 높은 잣나무의 파란 가지를 덮을 수가 없어의 뜻이고, 이렇게 대조를 통해서 기파랑의 변하지 않는 절개, 고결한 절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 잣나무 가지가 높아서 눈이 못 덮을 곶갈이라고 하는 건 화랑 중에서도 대장, 우두머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아무리 내려도 이 잣나무를 덮을 수가 없어. 그러한 화랑의 우두머리여 라고 하면서 기파랑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자기의 그런 지조나 절개를 굽히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19채 한가의 특징인 감탄사를 통해서 마지막에 시상의 집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잣나무든 눈이든 뭐 물가든 간에 다 기파랑의 모습, 특히 눈 빼고 잣나무, 물, 뭐 숲을, 뭐 이렇게 달 이런 것들 다 기파랑을 나타내는 자연물이고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이나 역경, 부정적인 현실 이런 것을 상징하는 자연물이에요. 전체적으로 비유적 표현이 매우 많이 쓰였고요. 이렇게 보니까 화자가 기파랑을 생각하고 추모하고 그리워하고 그러한 노래인데 화자의 생각이 자기 청자 없이 독백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밑에 한번 가보니까는 화자는 기파랑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쭉쭉 내려가서 기파랑의 인품을 빗댄 게 일단은 조약돌.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 안 해준 거는 이거 뭐야? 자갈. 왜 갑자기 자갈이 나왔냐면은 이게 조약돌이란 뜻이고요. 왜 강가에 있는 조약돌은 동글동글하고 되게 단단해요. 그래서 원만하고 강직한 기파랑의 인품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약돌이나 달이나 잣가지나 이런 것들은 기파랑의 어떤 훌륭한 인품, 그리고 물가나 또는 숲풀이나라고 하는 것은요, 기파랑의 맑고 깨끗함 이런 걸 상징하기도 합니다. 대조적인 시어는 잣가지가 긍정적인 거, 눈은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밑에 우리 상황 정서 태도 볼게요. 기파랑의 모습과 기파랑의 인품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추모를 하는 상황 그랬어. 그 다음에 태도는 추모이고 기파랑의 훌륭함을 예찬을 하고 있죠. 자, 화자의 생각을 청자 없이 독백체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대조적인 시어라고 하는 것은 기파랑의 지조와 절개, 그 다음에 외부적인 시련, 이렇게 대조적 시어. 라고 해서 이거 감탄사지요. 감탄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 영탄법이라고 얘기하죠. 시선의 이동은 하늘부터 숲풀에서 조약돌 잣가지까지 이렇게 기파랑을 상징하는 자연물들을 보여줍니다. 화자의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고,
설이나 그 다음에 잣나무까지 흰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가 있고요. 비유적 표현, 기파랑을 비유하는 거, 부정적 현실을 비유하는 거, 자, 비유적 표현을 통해 시어의 의미를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핵심 문제 볼까요? 물화일체. 물화일체는 나와 자연물이 하나. 그래서 이건 매우 자연 친화적인 건데, 알다시피 이 작품은 자연을 예찬하거나 자연 친화적인 것이 아니라 기파랑을 예찬하고 기파랑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물화일체의 경지라고 하면 틀려요. 자, 2번. 자갈벌이야. 자, 자갈벌이라고 하는 건, 자갈이라고 하는 건 동글동글하고, 그래서 원만하고 강직한 기파랑의 성품이에요. 그럼 기파랑이 현재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공간이 아니라 이곳은 뭐야? 화자가 현재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X예요. 3번. 눈이라고 하는 건 부정이었죠. 기파랑의 그 훌륭한 인품은 잣가지가 있었고요. 그럼 눈은 잣나무 가지로 비유되는 기파랑의 정신적 경지의 숭고함을 부각하기 위해서 어떻게 부각한다? 대조적인. 그렇죠. 대조적인 의미로 그 다음에 색채 대비로 이렇게 부각하기 위해서 사용된 자연물이야라고 하면은 맞겠죠. 시선의 이동. 하늘에 있는 달을 보고요. 그 다음에 물가를 보고요. 숲을도 보고요. 잣나무까지도 보고요. 이렇게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맞는 것. 5번. 달과 화자의 묻고 답하는 구조라고 보면 안 되겠죠. 화자의 독백으로 전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X. 자, 6번. 색채 대비가 어디에 있었죠? 마지막에 눈하고 그 다음에 잣까지 이렇게 색채 대비가 있었어. 그래서 기파랑의 훌륭한 인품, 지조, 절개 이런 게 강조되기 때문에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낸다라고 하면은 맞겠죠. 자, 이렇게 2강이 끝났고 선생님과는 3강에서 만날 거예요.